오늘 벌써 수요일이네. 야, 금방금방 가지? 어? 이제 곧 방학이겠네? 금방금방 안 가? 빨리 가는 거겠죠. 하긴 어렸을 때는 시간이 빨리 안 가지. 선생님 나이 되면 시간이 무지무지 빨리 가. 그래서 저희 아빠는 일해서 빨리 안 간다고 하던데. 일을 해서 너무 힘드신가 보다. 지금 아버지는 일이 많으셔가지고 힘드시니까 시간이 안 가고, 선생님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서 더 빨리 가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요? 이게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라 그러거든. 그런 말이 있어. 60대는 60km, 70대는 70km로 날이 빨리 간다고 하지.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하루가 되게 길다고 느꼈어. 그리고 너무 심심해, 지루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 부부여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지. 엄마 올 때까지. 4시간이요? 이번만 시간 남으면 선생님한테 4시간만 팔아. 선생님이 근데 4시간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 시간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의지은 어서 와. 금요일날, 아무튼 금요일날 우리 종강할 거야. 알고 있어. 그러면 금요일 안에 못 끝내면 금요일까지, 아니요, 끝낼 수 있을 거야. 끝낼 수 있고, 이제 금요일날 목사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마무리 하실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핸드폰 집어넣고 이제 이 책을 읽는 날도 얼마. 어서 와, 하연이. 땡큐. 콜라맛. 콜라 맛 맛있겠다. 이따가 먹을게. 의진이도 책 57 챕터 57장. 오늘 병원에 가야 먹었어요. 왜? 선생님이 노란색 옷을 좋아해. 노란색 옷을 입으면 이렇게 따뜻하고 밝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치? 예쁘잖아. 그치? 병아리 같아. 앉아 빨리. 그러게요. 57장. 페이지는 아니고, 페이지는 밑에 안 써 있어가지고 챕터 57 80장까지 읽었는데 거의 많이 읽었지? 57장이니까 조금 이제 방학이 다가오니까 좀 해이해지지? 기도하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이 마음의 양식을 잘 쌓아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에 따뜻함과 사랑과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읽을 때 힘차게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뇌가 깨어져서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제 57 시작. 호수 저 멀리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였으나 점차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되었다. 숲속 한가운데 기분 나쁜 불빛이 보였다. 눈 쌓인 나무 꼭대기 사이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로즈가 호수를 가로질러 가보니 두 번째 오두막이 불타고 있었다. 겁이 질린 동물들이 사방으로 도망쳤다. 무슨 일이에요? 로즈가 헐레벌떡 뛰어가는 브로드풋에게 물었다.
장작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소. 불꽃이 천장까지 닿았다고. 브로드풋은 달려가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저 오두막에 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엄마 토끼가 불타는 오두막을 가리키며 말했다. 로즈는 망설이지 않았다. 눈을 헤치고 오두막으로 뛰어들었다. 사방에 불꽃과 연기가 자욱했다. 높다랗게 쌓인 장작더미가 불구덩이에서 활활 타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구석에서 작은 털 뭉치 하나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로즈는 몸을 낮춰 화염에 휩싸인 오두막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조심스레 어린 토끼를 들어올렸다.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로즈가 무섭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 소리쳤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문이 부서져 내렸다. 로즈는 어린 토끼를 감싸 안고서 오두막 벽을 들이받았다. 로봇과 토끼가 벽을 뚫고 바깥으로 쏟아지듯 나와 눈 위에 쓰러졌다. 지글거리는 나무 조각들이 날렸다. 오, 아가야 무서웠구나. 어린 토끼를 끌어안으며 엄마 토끼가 외쳤다. 로즈, 내 아이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하자 로즈는 불을 끄는 데 집중했다. 주변을 둘러보며 컴퓨터 뇌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다리에 온 힘을 모아서 가까운 소나무에 눈 덮인 나뭇가지로 뛰어올랐다. 잠시 뒤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들이 눈사태처럼 불꽃 위로 쏟아져 내렸다. 슉슉 소리를 내며 김이 피어올랐다. 불은 금방 꺼졌다. 눈도 금방 녹았다. 그리고 몇 분 만에 검게 탄 오두막에 뼈대만 남았다. 로즈는 나무에서 내려와 겁먹은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말했다. 다른 오두막을 지을까요?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쳐다만 보았다. 그들은 또 불이 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가 더 무서웠다. 그들은 그 자리에 더 크고 튼튼한 오두막을 짓기로 했다. 천장은 더 높이고 불꽃더미는 더 깊게 팠다. 돌을 더 많이 쓰고 나무는 적게 썼다. 위급할 때 쓸 물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오두막을 다시 지은 동물들은 불을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화 202쪽 시작. 로즈의 휴전 제안 덕분에 둥지안의 삶은 무척이나 평화로웠다. 그러나 동물들이 바깥에 있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는 야생의 삶이었다. 가끔 돌아오지 못하는 동물이 있었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의 뱃속에 들어있기도 했다.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어색한 순간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동물들은 불 주위에 모여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고 했었다. 브라이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낼지 궁금해요. 어디에 있는지, 누구하고 있는지, 섬에 남아있는 우리를 생각이나 하는지. 치쳇이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분명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난 늘 그 애를 생각한단다. 로즈가 말했다. 난 상상하곤 해요. 기러기들은 겨울나기를 하는 곳까지 즐겁고 안전한 비행을 마쳤을 거예요. 이제 브라이트빌은 아름다운 호수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멋진 새 친구를 사귀겠죠. 하지만 너무 멋진 친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나 내가 가장 친한 친구로 남고 싶거든요. 멋지구나. 그런데 나는 이 추위가 기러기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는지 걱정되는구나. 기러기들은 추운 날씨를 이겨내지 못할 거야. 로즈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브라이트빌은 훌륭한 비행사니까 문제가 생겼더라도 분명 잘 헤쳐나갔을 거예요. 치쳇이 말했다. 그 애는 뛰어난 비행사지. 그래도 여전히 걱정은 된단다. 로즈가 말했다. 늙은 마멋 딥다운도 가끔 연설했다. 넘겨서 204. 인생은 짧아요. 내가 다시 봄을 맞는다면 운이 좋은 것이겠죠. 날 가엽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난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른 이들을 돕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고요. 내가 평생 한 일이라고는 굴을 판 것밖에 없어요. 꽤나 멋진 굴도 팠죠. 하지만 나 말고 다른 이들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겨울에는 나한테조차 쓸모가 없죠. 하지만 비버들은 이런 문제를 멋지게 해결했죠. 그들은 아름다운 댐을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커다란 홍수가 생겼고 많은 동물의 삶이 윤택해졌죠.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일 거예요.
비버들은 또 한 가지 큰 도움을 주었어요. 바로 로즈에게 집 짓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죠. 핑크가 말했다. 맞아요, 로즈. 당신은 오두막을 지어 섬에 사는 동물의 절반 이상을 살렸어요. 우리가 당신을 괴물이라고 불렀는데도 말이죠. 내가 죽기 전에 이 빚은 꼭 갚겠어요. 딕다운이 말했다. 당신의 우정이면 충분해요. 로즈가 말했다. 오, 제발 이러지 말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당신의 우정으로 충분해요. 친구는 서로 돕는 거니까요. 저는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 몸은 생각만큼 강하지 않답니다. 전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어요. 그건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힘들 거예요. 동물들은 로즈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힘겹게 싸우는지 생각했다. 야생의 삶은 모두에게 가혹했다.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물은 없었다. 하지만 로즈가 그 힘겨움을 조금 덜어주었다. 그리고 동물들도 할 수 있다면 로즈를 도울 것이다. 나는 93번의 겨울을 보냈소. 여기 있는 어떤 동물보다도 많은 겨울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지. 늙은 크랙이 아주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모두가 귀를 열고 크랙의 말을 들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고 폭풍은 더 거세졌다는 거요. 예전보다 바다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그 많은 물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치챗이 말했다. 206조. 맞아. 해수면이 더 높아졌지. 우리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곳은 섬이 아니었다는구먼. 평지로 둘러싸인 산이었지. 그런데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흘러들면서 서서히 섬으로 바뀌었다는군. 많은 동물이 홍수를 피해 산으로 도망쳤지.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동물이 모여든 탓에 섬은 먹이가 충분하지 않았을 걸세. 전쟁과 질병, 기아가 섬을 휩쓸고 지나간 후 천천히 섬의 균형이 찾아왔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균형을 지키며 살고 있는 거지. 크랙이 말했다. 치챗은 걱정스러운 눈빛이 되었다. 그럼 계속 바닷물이 불어나서 섬을 삼키면 어떡해요? 전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요. 파도가 섬을 삼키는 건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란다. 그때에는 이미 우리 모두가 죽고 없을 거야. 나조차도 말이지. 이번에는 올빼미 수우파 차례였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태양은 빛을 내고 식물은 자라는 게 목적이죠. 우리 올빼미들은 사냥을 하고요. 우리 생쥐들은 숨는 게 일이에요. 우리 너구리들은 여기저기 뒤지는 게 일이죠. 로즈의 목적은 뭐예요? 전 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 말에 동의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집 짓기를 잘하니까. 로즈는 정원을 잘 갈 거예요. 로즈는 브라이트비를 돌보는 게 목적일 거예요. 아마도 제 목적은 다른 친구들을 돕는 건가 봐요. 207 끝났고 59 봄. 와, 눈이 엄청 쌓였네. 그치? 우리도 이번 겨울에 눈을 좀 많이 봤지? 그치?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 읽어볼게. 똑똑 시작. 똑똑 물이 떨어졌다. 졸졸 물이 흘렀다. 콸콸 물이 쏟아졌다. 겨우내 드리워져 있던 하얀 겨울 카펫이 드디어 녹기 시작했다. 눈이 점점 사라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갈색 흙과 회색 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두빛 새싹이 여기저기서 돋아났다. 알록달록 꽃대가 쑥쑥 올라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섬은 풍요로운 향기와 아름다운 빛깔로 가득해졌다. 마침내 봄이 온 것이다. 둥지를 찾아왔던 손님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비밀스러운 곳에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로즈는 섬을 돌아다니며 비버 가족, 곰 가족 등 그리워했던 친구들을 만났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일상적인 삶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예년에 비해 조용한 봄이었다. 날아다니는 곤충도 적었고 지저귀는 새도 적었고 바스락대는 들쥐도 적었다.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동물이 얼어 죽었다.
눈이 녹자 죽은 동물의 사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야생은 때때로 이렇게 흉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그들의 몸은 대지로 스며들고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리고 찬란하게 아름다운 봄꽃을 피운다. 다음 물고기 시작. 도와줘요, 도와줘, 꼬리를 물렸어요. 호수에서 패들러가 첨벙거리며 소리쳤다. 비버씨와 비버 부인은 보이지 않았다. 로즈는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물가로 갔다. 이걸 잡아! 로즈가 나뭇가지를 내밀었다. 패들러가 커다란 이빨로 나뭇가지를 꽉 물었다. 로즈가 패들러를 물속에서 끌어내자 어린 비버의 꼬리에 심술 많은 늙은 강꼬치 고기 롱마우스가 매달려 있었다. 로즈는 재빨리 나뭇가지를 확 끌어당겨 롱마우스를 두 손으로 붙잡았다. 패들러는 물속으로 다시 빠졌고 그때 비버 부부가 나타났다. 정말 왜 그러는 거예요, 롱마우스? 당신 늘 골칫거리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은 너무 심하군요. 로즈, 부탁인데 롱마우스를 독수리에게 넘겨버리세요. 212. 비버 부인이 그의 아들을 물 밖으로 끌어내며 말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즈가 말했다. 로즈는 롱마우스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호수 가까운 곳에 있는 물 웅덩이에 넣었다. 그리고 롱마우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 물고기는 별로 수다스럽지 않았다. 특히 롱마우스처럼 심술궂은 물고기는 더 그럴 것이다. 마침내 롱마우스가 입을 열었다. 로즈는 손을 흔들며 비버들을 불렀다. 롱마우스는 강에서 살았대요. 비버들이 어기적거리며 다가오자 로즈가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댐을 쌓는 바람에 이곳에 갇히게 되었대요. 그것 때문에 계속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내 아들을 해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소? 비버씨가 소리쳤다. 당연하죠. 비버 부인이 소리쳤다. 저라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건 정말 싫잖아요. 롱마우스 씨,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패들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롱마우스는 낙담한 얼굴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 라는 의미였다.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다. 누가 나섰는지는 여러분도 알 것이다. 로즈는 롱마우스를 고향에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로즈는 호수 주변 물길을 조사한 뒤 강꼬치 고기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할지 알아냈다. 숲을 지나 대평원을 가로지르면 나오는 강급이었다. 커다란 통이 필요해요. 물을 채워서 롱마우스를 그 안에 넣으면 가는 동안 롱마우스가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도와주면 더 좋겠어요. 로즈가 비버 가족에게 말했다. 롱마우스에 대한 화를 푸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버 부인은 화를 가라앉히고 생각을 바꾸었다. 이런 일이 생긴 데에는 우리 책임도 있으니까. 비버 부인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비버 가족은 물고기를 위한 나무통을 만들었다. 다 됐어요. 깨실만 할 거예요. 롱마우스 씨, 강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비버 부인이 물 웅덩이 쪽으로 나무통을 굴려보냈다. 롱마우스는 꼬리를 파닥거렸다. 이제 제발 나를 집으로 데려다줘! 라는 의미였다. 로즈는 통에다 물을 채우고 심술궂은 물고기를 담았다. 그리고 길을 떠났다. 로즈는 통을 들고 숲을 지나 대평원을 가로질러서 강둑에 닿았다. 고향에 돌아온 걸 축하해요. 로즈가 나무통을 기울이자 물고기가 강으로 뛰어들었다. 롱마우스가 수면 위로 얼굴을 쏙 내밀더니 활짝 웃어 보였다. 그리고 재빨리 헤엄쳐 사라졌다. 로봇 이야기 시작. 로즈가 롱마우스를 도운 이야기는 강을 건너온 소음으로 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즈의 다른 이야기들도 뒤를 이었다. 거칠고 황량한 곳에 정원을 가꾼 이야기, 아픈 동물들을 간호하고 치료한 이야기, 밧줄과 바퀴와 도구를 만들어 친구들을 도운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의 대부분은 로봇의 야생성에 관한 것이었다. 로즈는 자신이 야생성이 강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동물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로즈는 여우와 함께 짖고 새들과 함께 노래하고 뱀과 함께 슉슉거렸다. 오소리와 함께 뛰놀고
도마뱀과 함께 일광욕하고 사슴과 함께 숲을 뛰어다녔다. 그해 봄, 로즈는 정말이지 야생동물 같았다. 재밌었겠다, 그치? 귀향, 시작. 어느 오후, 조용하던 호숫가에 몇 달 동안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기러기 떼가 나무 위로 나타났다. 끼룩 끼룩 끼룩. 다른 기러기 무리가 흐트러진 대형으로 느긋하게 날 때 한 기러기 무리는 완벽한 V자 대형으로 빠르게 날아왔다. 작고 우아한 기러기가 이끄는 무리였다. 이 무리는 호수를 빙 돌다니 조용히 물 위에 내려앉았다. 기러기들은 호수 중앙에 모여서 서로 끼룩거리고 있었다. 그때 무리를 이끌었던 기러기가 무리에서 벗어나 둥지로 헤엄쳐갔다. 정원으로 뒤뚱거리며 걸어가서는 엄마의 어깨를 향해 날아올랐다. 어서 오렴 우리 아들. 로즈가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브라이트빌이 대답했다. 와, 브라이트빌이 왔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귀향. 집으로 돌아왔어. 내일은 다시 여행으로 가네요. 63챕터. 오늘도 좋은 하루